네, 안녕하세요. US 전국구 커머셜의 이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드라스입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2주간? 네네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확실히 좀 덥긴 덥네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네. 목이 타들어갈 겁니다. 이쪽 있으면. 네. 저는 지난 2주간 또 열심히 또 집을 봤습니다. 근데 많이 보는 만큼 네. 익숙하죠. 예, 뭐 익숙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다 보면 네. 좀 어느 정도 집을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를 많이 보러 다니신다면 같은 50만 불짜리라도 조금 이 보는 눈이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뭐 보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많이 차이고. 그런 차이가 예, 있죠. 뭐 위치 뭐 그런 차이고. 이제 그 뭐 정도. 전문가 다 되셨네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들을 많이 사세요. 네.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막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이제 타민족 분들도 네. 이제 집을 사서 이제 막 투자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네. 지금 집을 사서 투자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사실상 이제 집을 사는 목적은 내 주거가 목적이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발 하나만 샀으면 자, 좋겠어요. 그러면 네. 그거를 우리가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라고 하는데 네. 일단 집을 사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집을 여러 개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투자라는 컨셉인데 네. 그럼 왜 이렇게 집들을 많이 살까요? 제 짧은 지식에는 네. 집을 사잖아요. 네. 일단 10만 불에 샀다고 쳐요. 그럼 이제 막 아니, 좀 예를 들어서 10만 불에 살 수 있는 집이 내가 계산하기 좋게 네네, 좋습니다. 네. 자. 샀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모기지를 내면서 이제 렌트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 2년 뭐 지나면 이제 거기에 막 1, 2만 불씩 막 까짝까짝 이렇게 오르겠죠? 네. 그럼 이제 또 되팔고. 이제 요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여러 개를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네. 렌트비를 안 내고 막 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네. 조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집을 많이 여러 개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네. 세입자죠. 세입자들이 지금 렌트를 못 내는 상황인데도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원래는 에빅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떠나야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현재로는 에빅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폴스를 못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현재로. 그렇기 때문에 렌트비는 못 받지만 사실상 나는 몰기지를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해결책 있어요, 그런 게? 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예. 왜? 있는 것처럼. 아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정부에서 이렇게 예. 상황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변호사를 써서 뭐 이 법정에서 싸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지금은 굉장히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시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상무님 주위에 그러면 그렇게 집에다가 투자를 해서 네. 그렇게 렌트를 주고 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집들에게 치우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상무님 같으면 집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제일 간단해서. 제일 간단해서 뭐 론 받기 쉬워서? 론 받기 쉽다. 뭐 그런 아니 커머셜 론에 비해서. 비해서 네.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익숙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상무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요즘에 이렇게 집을 많이 보러 다니시다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다고요. 인터넷에 쏟아져 있는 것들이 집들입니다. zillow.com만 가도 모든 집들을 한눈에 이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MLS라고 해서 부동산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만 집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모든 집을 내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고 네. 비교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겁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쉽게 집들을 사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분명한 것은 primary residence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2개, 3개, 4개의 집들로 가게 되면 investment property가 됩니다. 결국에는.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무님이 말씀하시는 론을 쉽게 받는다라는 개념은 또 속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똑같이 인베스트먼트의 목적에 의한 론으로 취급이 되죠.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야죠. 그래야지. 왜냐면 뭐 한국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을 사놓고 이렇게 전세를 주면 나중을 보는 거죠. 첫째로 전세금을 받아서 돈을 돌리고, 그죠?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네. 그리고 몇 년 후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노린다고 봐야죠. 여기는 그런 거 없죠, 전세. 예, 미국은 전세 개념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참, 예. 참 뭐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 한국은 참, 야, 이 전세 머리가 개념이라는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대한 부동산이 워낙 혼돈이고 워낙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아마 그런 컨셉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뭐 월세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첫째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무님이 지금 여기 살고 계신데 살고 계신 바로 옆에 집을 하나를 샀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세입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뭐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막 이런 경우 뭐 그렇죠. 집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일일이 다 고쳐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고치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 그럴 때마다 상무님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때마다 상무님이 가서 직접 고치면 돈은 남겠지만 아, 그래서 렌트 집이 제일 좋아요. 예, 전화 통이면. 아니면 플러머를 불러야 되고 네. 플러머 한 번 나가는데 몇백 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내가 예상했던 대로 돈을 이 집을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00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만 불의 집을 샀어요. 50만 불짜리 집을 샀는데 3,000불이라는 렌트비를 받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2,000불 정도의 몰기지 2,000불 이상의 몰기지가 이렇게 나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1,000불이 남는데 과연 한 달에 계속 그런 1,000불이 꼬박꼬박 떨어지느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죠. 네. 한 달에 꼬박꼬박 떨어진다라고 해도 네. 그런 가정하게 해봤자 1년에 12,000불입니다. 네. 그러면 50만 불을 투자했을 때 12,000불이라는 그런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1밀리언짜리를 샀다고 해서 3,000 곱하기 2 해서 6,000불이라는 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산 방법으로 해서 50만 불짜리 집이 두 개가 있는데 각기 10,000불의 이익률을 얻고 있다면 사실상 2만 불이라는 1년에 떨어지는 돈.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다른 리스크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모든 사람들이 렌트를 꼬박꼬박 내고 네. 그리고 이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하나도 없을 없고 때. 그죠? 그리고 HOA도 비싸지 않고 근데 HOA 이거 한 뭐 200불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10,000불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맞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버짓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다 50만 불 이상의 여유 자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싼 집을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싼 집을 사서 렌트를 받으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또 문의도 해오시고 그러면서 여러 집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하나는 싼 집을 찾다 보면 내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내 시야 밖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통제가 불가능하죠. 자, 내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집 하나 살려면 at least $1 million. 네. 그죠? 렌트를 하려면 줘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내가 버짓이 안 돼요. 네. 그러나 집이 익숙하기 때문에 집을 렌트를 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은 50만 불이야. 그러면 그 옆으로 가야죠. 네바다나 애리조나로 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내가 관리가 가능한가?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자신 있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냐면 저의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모든 그런 경험이 축적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투자를 권면해 드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야, 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네, 좀 네. 그런 편이죠. 한 가지 더, 제가 저번 달인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찍었어요. 네네. 아파트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네. 사람들이 관심 있게 되게 많이 봐주시더라고. 그렇죠. 네. 아파트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한 빌딩 안에 여러 집이 있어서 네. 그것만 이렇게 렌트비 싹싹싹 걷어도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들 물건 나옵니다. 혹시 그 아파트 얼마짜리였죠? 그런 아파트 소개 영상이라서 소개 예, 영상입니까? 파는 건 아니었고. 예. 자, 아파트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거래도 해보았고 했는데 재밌는 게 이 아파트 문의도 많이 해보시는데 아파트가 캡레이트이 매우 낮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캡레이트, 네. 투자 대비 얼마가 남는가 매우 낮습니다. 제가 상가 건물 이런 것들 한 6%, 한 7% 좋은 것들 본다고 했죠. 네. 아파트는 거의 5% 남는 것이. 제가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조지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로라도나 뭐 캘리포니아, 뭐 애리조나. 왜냐? 제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그렇게 다 봤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펜실베니아에서 아파트 거래도 했었고요. 예, 많은 곳에서 이렇게 피츠버그, 예, 그쪽에서도 아파트 거래를 하고 했는데 이 아파트라는 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렌트비 나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메인터넌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걸 관리를 하려면 리징 오피스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아파트 살려 들어가면 리징 오피스를 통해서 돼요. 그쵸. 그 매니지먼트 팀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아, 맞네. 그죠? 거기에 대한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걔네들 월급도 나가는 거예요. 들어온 돈도 있지만 반면에 나가는 돈도 많단 그럼요. 말이에요. 그리고 렌트 더 받고 싶으면 리노베이트 해야 돼요. 아, 그 몇십만 불 들어갑니다.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다 해보셨으니까. 아파트 경험상, 예. 많이 거래해봤으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또 이전에 하신 분들이 딱 이쪽으로 오십니다. 아파트 절대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 제가 아파트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파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버짓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자, 아파트 얼마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이렇게 나온 거 보면 한 2밀리언짜리, 3밀리언짜리 분명히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길거리 지나다가 총 맞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예, 위험한죠. 네, 위험한 지역이나. 예, 분명히 렌트비는 이렇게 받는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지역일수록 이렇게 조금 빈민촌에 있는 지역일수록 렌트가 제때제때 들어오지 않죠. 그런 문제도 많아요. 확실히 근데 전문가신 게 이제 네. 저는 진짜 평민 기준으로서 평민이잖아요. 완전 평민이죠. 일반 사람의 일반 사람 기준으로서. 네. 아파트를 보면은 이제 창문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와이프하고도 이제 가끔 얘기해요. 야, 저거 렌트비만 받아도 진짜 그랬는데 와, 나가는 돈 생각하면은 또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저도 네. 이렇게 다니다가 특히 조지아는 이 아파트가 그래도 다른 주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게 어떤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네. 그나마 비교를 하자면 이 조지아가 여기가 이제 애틀란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대도시 아닙니까? 대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렌트비가 비쌉니다. 네. 아시죠? 유입 인구가 많고 나가는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셀을 하는 인구보다도 왔다 갔다 하는 인구가 유동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을 사는 것보다 아파트로 몰리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확실하게 컨셉이 잡혀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애틀란타 지역이 그렇게 렌트비는 비싼데 집은 또 상대적으로 싸단 말이에요. 매우 매력적인 곳이에요, 이곳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유리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렌트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비슷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도 이제 가끔씩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주위에 보면 아파트들, 기가 막힌 아파트들 많습니다. 네.
가지고 싶죠. 그리고 보면 뭐 3,000불 렌트 이렇게 받아도 no problem. 없어서 못 들어가는 럭셔리한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런 거 보고 참 상무님, 나 진짜 저런 거 있으면 대박이겠다. 그죠? 갈수록 렌트 값도 오를 거고 좋겠다. 그런 거 10 밀리언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운페이만 해도 2 to 3 밀리언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유튜브를 찍는 목적이 일반적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찍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타겟 자체가 이제 그런 빌리언짜리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전혀 이렇게 경험이 없더라도 커머셜 이렇게 물건들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을 보통 하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슬슬 빠져드는 것 같아.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번을 만났는데 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관심 있게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만큼 이제 사이가 돈독해지면 저를 이제 서서히 믿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동산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확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은 한계가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함으로 이런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드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 결정은 소비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없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텔, 호텔을 많이 얘기하는데 예전에 해보신 적 없으시죠? 당연히 그거 잡았죠. 거기서. 잡았지만 굳이 경영을 해보신 적은 없죠.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물건 자체는 매상도 그렇고 완벽해요. 수익성도 완벽하고 너무 좋지만 단지 하나 약점이 경험이 없다. 내가 다운 페이먼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경험이 없다. 겁나는데? 자,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죠. 그리고 이 매니지먼트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피리어드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건을 사기 전에 클로징 전에 그런 어떤 우리가 어그리먼트를 어레인지 하죠. 그래서 트레이닝 피리어드가 있어서 상무님이 직접 hands-on experience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예를 들어 프론트 데스크를 한 2주 정도 보면서 이제 모든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물론 매니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소위 말하는 사장으로서의 경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알고 있어야죠. 그죠?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이 주방장만 맡겨놓으면 주방장 떠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망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이제 차세대 오너가 될 것인데 그 오너가 알아야 될 모든 상황에 대해서 트레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만약 프랜차이즈라면 프랜차이즈에서 오퍼를 하는 그런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리고 이 빌딩, 건물들을 산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쉽죠.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으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충분히 컨설팅을 받으시고 가장 적합한 물건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도와준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나가다 아파트 보여도 이렇게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